오늘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얘기입니다만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새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웃겨서 저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 뭐 부정선거가 어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서 부정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막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작년에 2024년에 열렸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2020년 선거에 그때 결과가 뭐 부정선거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뭐 부정선거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게 지역구 선거인데, 이 지역구 선거에서 이제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 100% 진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 쪽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선거 결과를 복귀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검표입니다. 제가 이 재검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물경 1,000만 원의 제 돈이 재검표 하는데 들어갔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실이냐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팩트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척 어른 중에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군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출마를 했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분이 뭐 4표인가 5표인가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검표를 의뢰를 했지요. 근데요, 저도 그때까지 몰랐는데, 나중에 안 일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돈이 좀 뭐 필요하다, 돈 있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주식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드렸거든요. 그 돈이 나중에 한 일인데 이게 재검표 하는데 들어갔다라는 것. 지금까지도 진짜 막 이가 갈리는 일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재검표라는 과정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진 쪽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재검표 할 때 들어가는 인원도 있고 각종 비용도 있고 이거에 따른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 돈을 진 쪽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큽니다. 제가 1,000만 원 제 돈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오롯이 1,000만 원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거 재검표 비용은 군의 읍단위였으니까, 굉장히 투표수가 적었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검표 의뢰했던 데가 충북 영동군의 영동읍 뭐 특정 선거구였을 겁니다. 그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그런 기초의원 선거보다 뭐 선거구가 한 20배 정도 넓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당시 금액으로만 쳐도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2억은 훨씬 넘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5년 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재검표 의뢰한다? 이러면 아마도 수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뭐 못해도 5억은 뭐 어느 지역구든 간 들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100%진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담을 해서 재검표를 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오롯이 그 돈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진 사람들이 재검표
뭐 하자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는 이유가요. 선관위가 부패해서 뭐가 이런 게 아니라 진 쪽이 재검표할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이다, 돈. 그럼 뭐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후보가 질 후보가 아닌데 우리가 뭐 후원을 해주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후원을 해주겠습니까? 재검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검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부정이라는 거는 재검표 절차를 통해서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러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게 졌는데 그 비용까지 진 쪽에서 부담하면 억울하지 않냐. 근데 이게 그렇지 않죠. 그 비용을 무슨 뭐 나라 돈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쳐보십시오. 아마 선거 진 사람들 100이면 100 다 재검표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돈이,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이제 뭐 부정선거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얘기가 이런 그 재검표가 되네 마네의 얘기가 아니라 뭐 서버를 뭐 가지고 장난을 쳤다, 뭐 개표율을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선거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좋은 알바자리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참관인 알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기 투표나 개표할 때 참관인이라고 앉아있거든요. 이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투개표 과정에 부정을 갖다가 이제 그 감시를 하는 역할을 각 정당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참관인이라고 하는데 선거 한번 치르면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개표를 무슨 뭐 전자개표기로 해서 부정한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개표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고 검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산화하는 작업. 뭐 이 중간에 뭐 숫자를 조작한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죠. 그냥 막 내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인내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쪽팔린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는 이 땅에 저처럼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친인척 때문에 피 같은 돈을 날리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